밤마다 뒤척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먹는 이 마그네슘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비싼 소변 만드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 먹고 바로 꿀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몇 통을 비워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이것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면과 신경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소윤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마그네슘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먹는 타이밍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마그네슘의 진짜 쓰임새,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만 내 몸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긴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이런 하루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왼쪽으로 뒤척 오른쪽으로 뒤척 천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면 아직 12시. 아직 괜찮아, 좀만 더 누워있으면 잠 오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대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고 종아리를 주무르며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시 간신히 누웠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더 잠이 깨버립니다.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운 밤 뒤에 찾아오는 아침은 어떨까요? 알람 소리에 간신히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지만 밥맛이 없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가족들이 어제 또 못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괜히 미안하고 서운하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며 넘기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자보고 싶다. 약 없이 시계 안 보고 아침에 저절로 눈 떠지는 그날이 올까.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봅니다. 수면제, 건강기능식품, 마그네슘, 멜라토닌, 심지어 음악과 명상 앱까지. 주변에서도 마그네슘이 좋다더라 해서 꾸준히 챙겨 먹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내 밤은 왜 여전히 이렇게 길고 힘든 걸까요? 연구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 마그네슘 3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꾸준히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드세요?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영양제랑 한 번에요. 밥 생각났을 때 한두 알씩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다 써버리고 정작 밤에 필요할 때는 몸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음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문제는 요즘 식단이 너무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 위주라는 거죠. 흰쌀밥, 흰빵, 인스턴트 음식들은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드시기도 편한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색 잎채소로 마그네슘과 칼륨, 철분이 풍부해 혈관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삶거나 볶아 나물로 먹기 좋아서 한국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기 좋습니다. 녹색 잎채소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시금치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저녁에 시금치나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변비나 다리쥐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에 시금치나물을 한두 젓가락이라도 꼭 곁들여 보세요. 국으로 드실 땐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넉넉히 넣어 끓이시면 됩니다. 생시금치는 소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쳐서 무쳐 먹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장은 살짝만 대신 참기름과 깨로 풍미를 더하세요. 오늘 저녁 식단에 밥과 국 반찬 중 하나를 바꾸지 않고도 시금치나물 한 접시만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견과류입니다.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혈당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간식으로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비타민 E, 식이섬유 덕분에 이런 효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아몬드를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던 한 분은 자기 전에 과자를 끊었더니 속이 편하고 아침에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과도한 당과 나트륨 섭취를 줄인 덕분이겠지요. 하루 기준으로 소량 10알에서 15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 배가 살짝 고플 때 과자 대신 한 줌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몸에 좋다 해서 한 봉지씩 계속 드시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과자 한 봉지를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어 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칼륨, 비타민 B육과 함께 들어있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먹기 좋아서 바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 섭취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해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돕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을 즐겨 드시던 분이 밤 9시 이후에는 라면 대신 바나나 한 개로 바꾸고 위가 더부룩한 느낌과 새벽 속쓰림이 줄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면도 조금씩 덜 끊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 야식이 당길 때 바나나 한 개로 대체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는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으므로 적당히 노랗게 익었을 때 드세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섭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양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밤 야식 대신 바나나 한 개를 선택해 볼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 몸 상태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귤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밤 시간에 과도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됩니다. 정제된 흰쌀, 흰 밀가루보다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식이섬유의 역할이 큽니다. 평생 흰쌀밥만 드시던 60대 분이 저녁에만이라도 현미 30%, 흰쌀 70%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비가 줄면서 수면도 조금씩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로 바꾸지 말고 10%에서 30%만 섞어보세요. 저녁 식사에만 통곡물 비율을 살짝 높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죽이나 샐러드 토핑 등 다양한 형태로 섞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너무 거친 통곡물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씹는 것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으니 꼭꼭 잘 씹어 드세요.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흰쌀만 넣던 습관에서 현미 한 컵만 추가해보는 작은 변화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제로 드실 때는 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다른 영양제랑 한꺼번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를 절반도 못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타이밍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저녁 시간대에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만 한꺼번에 먹으면 우리 몸이 그중 상당량을 낮 동안 사용하거나 배출해 버립니다. 그러니 저녁에 필요할 때는 몸속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위장이 예민한 분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묽은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약, 특히 항생제나 특정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은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저녁 식후 30분 전후입니다. 만약 용량이 크다면 저녁 식후와 취침 1시간 전후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복용해서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을 주로 어느 시간대에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저녁 식후 30분이라는 작은 약속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흡수율이 좋고 어떤 것은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수면을 돕고 위장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 되고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변이 자주 묽어지거나 묽은 설사가 계속된다면 용량이나 형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상담 없이 고용량 마그네슘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처음 복용 시에는 소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이 자주 불편했다면 흡수율이 좋고 순한 타입으로 바꾸어 보세요. 같은 제품을 몇 달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형태나 타이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인지 한 번이라도 성분 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다른 영양소의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B6, 비타민 D, 칼슘 등과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D는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에 관여합니다. 단순히 마그네슘만 따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칼슘을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은 마그네슘과의 비율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복합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는 분은 전체 마그네슘과 칼슘, 비타민 D 섭취량을 합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비타민 D가 적절히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이미 칼슘제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을 과하게 추가하기 전에 총 섭취량을 확인하세요. 영양제를 정리한 복용 리스트를 적어두고 주치의와 한번 점검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칼슘제와 비타민제, 마그네슘을 각각 따로 드시면서 전체 균형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생활 습관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마그네슘 배출을 늘릴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그네슘 소모가 증가합니다. 즉 아무리 마그네슘을 잘 챙겨 먹어도 생활 습관이 계속 마그네슘을 새나가게 만들면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늦게까지 특히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재우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줄여보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루이보스 차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줄이고 마그네슘과 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자기 전 10분만이라도 복식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더 먹기 전에 오늘 하루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여볼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5번째는 마그네슘 복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건강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정량의 마그네슘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 특정 심장질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면 오히려 혈중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이나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령이면서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신장 기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마그네슘을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 꼭 약 봉투 전체를 챙겨가서 상담받으세요. 몸에 좋다니까 라는 말만 믿고 시작하기 전에 나의 신장과 심장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그네슘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 형태,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 생활습관, 그리고 내 몸 상태 점검. 이 5가지가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마그네슘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그네슘이라는 익숙하지만 낯선 영양소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냥 좋다니까 먹던 태도에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어야 내 몸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키려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녁 식후 30분 마그네슘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챙기기.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 나물이나 통곡물 같은 마그네슘 음식 하나 올리기. 영양제만 믿지 마시고 음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채워보세요. 우리 몸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셋째, 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한번 쓰다듬어 주기.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생활습관이 그걸 다 새나가게 만들면 소용없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이번 주의 밤과 다음 주의 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딱 한 걸음만 앞서 있으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저녁에 마그네슘을 챙기고 음식으로도 보충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면 밤에 다리 쥐가 줄어듭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잦아듭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가 편안해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오늘 저녁 마그네슘을 저녁 식후 30분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젯밤과 뭐가 달랐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더 높이는 또 다른 비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무엇을 하느냐가 밤의 잠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긴 밤의 작은 힌트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당신도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정보들이 누군가의 심장과 잠, 그리고 하루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밤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